네, 반갑습니다. 10월 24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5년 정책자금 55조 투입, 부동산 난리 난다. 그런데 55조면 이거 많이 하는 건가요? 적게 하는 건가요? 뭐 많이 한다고 해야지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이 한다, 적게 한다에 대한 기준조차 뚜렷하지 않죠.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선 실거래 지수 대구는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고요. 서울은 지지난주에 0.1 0.11로 반등. 0.09로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가격 또한 수도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그러면 55조가 많은 것인가? 연도별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규모 60조. 60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60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버팀목까지 전체 자금 대출이죠. 그것까지 한 20조 정도 포함되면 80조 정도 23년도에 80조나 되는 돈이 풀렸습니다. 24년도에 40조를 푼다고 했습니다. 이 40조를 푼다는 의미가 사실 55조를 푼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만 하나요? 갚기도 하죠. 연간 갚아 나가는 규모가 15조 정도 된다고 하니 그래서 목표가 40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생아 특례 32조까지 포함되면은 작년에는 80조의 돈을 뿌렸었고 24년도에는 72조 정도, 70조 정도 돈을 뿌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돈 그만큼 다 안 뿌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23년도에 80조의 돈이 풀렸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무려 40조나 풀렸죠. 55조의 목표치였고요. 뒤에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중에 15조를 갚아 나가니 40조 정도의 정책 자금이 풀리는데 특례라는 이름으로 40조가 더 풀려버렸습니다. 보통 때의 정책 자금의 2배가 풀린 셈입니다. 그것이 23년도였고요. 그렇다면 24년도 마찬가지로 55조의 예산을 운영하려고 했고요. 15조를 갚아 나갔으니 40조의 정책 자금을 씁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신생아 특례가 포함이 되는데요. 7월 말까지 7조 정도 신청했습니다. 아마 이거 연말까지 풀로 다 신청해봐야 13조 정도 규모입니다. 즉 23년도에는 정책자금이 80조가 풀렸고 24년도에는 정책자금이 한 53조 정도 풀립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정책자금이 40조가 풀립니다. 또 무슨 특례나 무슨 특특특특 뭐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까지 했으니까 반려견 특례 좀 나올려나? 반려견 특례 그런 거 좀 나온다면 또 플러스 될 수 있겠죠.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25년도 정책자금 55조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부동산 난리 난다. 많다 적다의 기준 명확해지셨나요? 네, 55조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때 하는 만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더해지냐 이것이 문제일 텐데요. 지금 군데군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도 아니죠. 세수가 부족해지니까요. 정리 좀 되셨나요? 나라 전체에 주담대 이 중에서 엄청 많이 대출해 나갔을 때 이런 규모들이 했는데요. 이 중에 7할은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매번 해오던 40조 규모의 정책자금 증가분. 플러스 알파 23년도에 얼마요? 플러스 알파 40조. 24년도에 플러스 알파 얼마요? 13조. 정책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데요. 정책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요 표로 한 방에 정리가 끝나죠. 그래서 정책자금이 총 한도는 내년에 85조로 상정했을 때 정책자금으로 40조가 늘어나고 은행은 정책자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한도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23년도 정책자금 80조, 24년도 정책자금 이거 한 50조가 될지도 몰라요. 25년도 정책자금 결국 상환하는 부분까지 감안하고 나면 40조가 됩니다. 신축들 집값은 비싸지고 고가의 아파트들 상위 20% 정도 아파트 가격 보합 이상 5에서 20% 정도 올랐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돈의 규모는 같다? 아닙니다. 돈의 규모가 더 작아집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 여기에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 자, 선호하는 아파트는 더 올랐다.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도 벅찰 것이다. 정부가 정책 자금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나오는 것은요. 은행 대출 증가를 45조 이하로 묶어야 한다. 정책 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25년도에 지금 24년 하반기부터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DSR 관리 강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이야기가 내년에도 대출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들입니다. 인심은 정부가 씁니다. 정책 자금으로 팍팍팍 밀어줍니다. 그래 무주택 뭐 실수요 이렇게 밀어줍니다. 욕은 은행이 먹죠. 은행이 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GDP 성장률 0.1% 그쳤다. 24년도 우리는 이제 0에서 2%의 성장, 완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M2 통화량 5% 정도 늘고 있네요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돈만 푼다? 그래서 원화가 쓰레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원달러 환율 이렇게 해보면은 원화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쯤면 경제부총리께서 환율 1,400은 이제 뉴노멀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성장하지 않는 나라에 돈만 풀어댄다? 그 돈은 쓰레기가 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런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 90년, 91년을 기점으로 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누군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내수 부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점점 더 큰 기업들로 그 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서 폭락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꺼내면 꼭 귀신같이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 88,000원을 찍었던 주가가 지금 36% 정도 하락을 해서요. 한 56,000원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 많이 계신가요? 삼성전자 차트 폭락했다고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럼 귀신같이 반등을 하는데 일단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삼성전자 시총이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체 시총의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25에서 30%. 제가 한 10년, 15년 전쯤에 봤을 때는 거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체 시총의 한 40%를 점하고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 30% 정도 되는 이 시총. 이 시총이 30% 쪼그라들었다. 나머지 기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관된 업종들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내수 시장이 훨씬 작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수 시장 1억 명은 되어야 된다. 내수 시장 1억 명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 1억 명은 돼야지 내수 시장이 팽팽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수시장이 클수록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외부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다. 외부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 자, 침체나 외부 충격이 온다면 좀 견디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중형 국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일본과 분명히 다르다. 우리 내수 쪼그라들면요. 내수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그 기업 힘들어지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계속 희망퇴직,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들이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침체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 수도 없이 아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그런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런 곳들 실물 자산 대대대 폭등, 폭등입니다. 한 주가 한 10배 뻥튀기 되고요. 주택 가격 한 5배 정도 뻥튀기 되고 원하는 쓰레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원화가 아니고 여기 터키가 리라화
아르헨티나는 화폐 단위가 뭔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런 모습들. 그래서 요런 측면들을 봤을 때 혹시라도 야 정말 돈은 계속 풀리고 경제 뭐 수출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원화만 계속 찍어서 풀어 제낀다. 뭐 원화 기준으로 자산 가격은 폭등하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또 폭등하지 않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튼 뭐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자산의 균형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와봤고요. 영상 너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현금은 없고 은행 빚만 많다. 뭐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연결을 했다든지 원화가 쓰레기가 된다. 실물 자산 대대대 폭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도 사고 팔고 뭐 나는 하면 그거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금리도 개폭등한다. 말이 좀 거칠어지네요. 이거 사실 답 없죠. 빚은 잔뜩이다. 빚은 잔뜩이다. 금리 대폭등한다. 여기 또 문제가 있죠. 현금만 있고 다른 자산이 없다. 원화에 대한 해지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만 들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달러 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보면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화가 쓰레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든지 금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행 이율 해봐야 물가 상승에 비하면 또 세 발의 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균형을 갖춰 놓으면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자산 반, 그 다음에 금융 자산 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쪽에 쏠림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쿠팡 알리 댓글창. 눌러보시니까 별거 없죠. 예, 누르면 그냥 쿠팡 앱 바로 연결됩니다. 예, 영상 다 시청하시고 댓글창 보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매도 물량 39,000개. 자, 뒷부분 조금 짧게 나갈게요. 실거래, 자, 2,100건, 1,600건, 2,100건,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 견주어 봤을 때, 8월 달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한 15% 정도 더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연단 거래 대금은 그래도 계속 빠지네요.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는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죠? 자, 실거래 가격 좀 특색 있는 것만 좀 짚어볼게요. 자, 빌리브 버머 또 오랜만에 거래가 되는데 12억 8천. 요거 실거래 가격 한번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억 8천. 근래 들어서 크게 많이 또 오르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요층 한 15층 정도 되는 것 기준으로 연초에 연초에 24년 초에 거래 공백이 좀 있었네요. 한 12억 좀 하던 것이 12억 8천. 4, 5% 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기준으로 저층들은 좀 빼고, 한 15층급의 규모로 봤을 때, 1년 전 대비 한 1억 정도 오른 느낌 나네요. 다른 아파트들도 그렇죠. 여기 좀 상징적으로 한 15억 이상 찍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력은 잠깐 살펴봤고요. 올드마크 웨스트엔드 50평 8억 8천. 자, 그 다음, 이편의시장 버머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남산 롯데하고 견적봤을 때, 그래도 우리 수성구인데,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산자의 하늘재 6억 6천. 월배 3정 5억 9천. 여기도 지금 학교 이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저는 사실 좀 선반영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약간 한 5%, 10% 더 오른다 손 치더라도 이런 말씀을, 학교 이전 이슈가 불거졌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파크 2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 크게 가격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 아이파크 4억 7천 거래 눈에 띄네요. 나머지 동대구 4억 5천, 아이파크 4억 4천7백 거래도 있네요. 요 4억 4천7백이라 그러면은 한창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실 3억 5천 요 정도는 직거래나 그런 건수였던 것 같고요. 한 3억 8천 요 정도 거래까지 보였거든요. 한 10%, 15% 지난 한 2년 사이에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나름 선방하고 있는 곳의 모습이거든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 실물자산 대대대 폭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금값은 지난 1년 사이에 한 30%, 35%, 은값은 한 40% 정도 올랐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렇게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이 30년 차를 바라보는 아파트 가격이 맥을 못 쓰고 있다. 사실 이것이 저는 고가격의 아파트들 뭐 한 10%뭐 올랐다 이런 것들보다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30년 차 지나는 아파트 10년만 지나면 대구의 아파트 10채 중에서 한 3.5채 그 정도가 30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아파트들을 다 갈아엎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가능합니다. 자기 분담금 많이 내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갈아엎었을 때 동네에 나홀로 지산, 건물, 시지 그 오래된 30년 다 되어가는 그 동네에 나홀로 삐까뻔쩍한 아파트 힘쓰는 모습 보셨나요? 잘 나가려면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분담금 부담하기 힘들겠죠. 나 혼자 삐까뻔쩍 잘 고쳐놔도 제값 받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 많은 아파트를 싹 갈아엎어서 또 용적률을 높여서 많이 지어댄다? 그만큼의 수요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생각해 볼 부분들 많습니다. 가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뒷부분은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시작한 지 벌써 16분이 지나가네요. 뒷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